최신식의 무기를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무기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해당 무기에 대한 위력을 파악한 상대방들이 만만하게 공격하지 못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처음부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러한 무기들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방어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만든 미래형 최신 무기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무기의 정체는 바로 레이저4입니다. 이미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레이저 무기를 시험했는데요. 3km의 거리의 드론과 무인기를 20kW의 출력으로 명중 및 요격하는 실험을 했으며 총 30회의 레이저를 발사했으며 단 한 발의 오차도 없이 무인기 30대를 타격하는 데 성공하며 명중률 100%를 기록하면서 전투용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성능을 인정받은 레이저 무기는 2024년에 전력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나 일부 드라마에서 나오는 레이저 무기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봐왔었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런 무기가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개발된다고 해도 먼 미래에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그런데 이 레이저 무기가 실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상용화가 진행 중인 것은 물론 한국에서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상용화시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용될까요?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의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집중시켜서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인데요.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레이저의 출력입니다. 출력은 파괴력과 연관되며 그것으로 인해 사용처가 각기 다르게 변형될 수 있는데요.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 필요한 레이저 출력은 30kW급의 출력이,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에는 100kW급의 출력, 순항미사일은 300kW, 전투기나 지상의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레이저는 미래 전쟁에 주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일반 재래식 무기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으로 이루어진 레이저는 초당 30만 캠을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8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 역시도 아주 쉽게 요격을 할 수 있으며 이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인해서 상대방은 맞거나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또한 탄약 역시 필요 없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처럼 탄약을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없기도 하거니와 탄약을 놔둘 공간 역시 없으며 일반 탄을 사용하다가 생기는 사고 역시도 방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미래형 무기에 걸맞은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레이저 무기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에 가까운 레이저는 제 성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이러한 단점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장점인 그야말로 미래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레이저 무기의 시작은 꽤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약 20세기 초 레이저의 개념이 알려진 이후부터 1960년부터는 미국에서 무기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수많은 나라에서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하여 미 육군에서는 2021년부터 대공방어용으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50kW의 레이저를 탑재하여 실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로켓이나 포탄, 박격포 방어용으로 사용되는 100kW급의 레이저 무기 역시 개발하고 있는 중이죠. 그 외에도 미국은 다양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중인데요. 이스라엘 역시 2.5km 밖의 드론을 레이저 무기로 요격하는 데 성공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레이저 무기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20kW의 레이저 무기 블록1이 성능 테스트에 통과되었으며 2026년까지 3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인 블록2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레이저 무기는 최첨단 미래형 기술의 조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 무기인데요. 빛 에너지를 간섭성 비만화에 집중하면 빛이 한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표적에 명중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요. 돋보기와 다른 점으로는 특정 물체나 지점의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의 빗줄기를 작은 점에 모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게 빛 에너지가 표적에 전달되고 열이 빠르게 전달되면서 데미지를 입히는 방식의 무기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탄을 레이저로 격추시키려면 특정 한 곳을 몇 초 동안 비춰야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정밀도가 요구됩니다. 결국 레이저 무기가 실용화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강력한 레이저빔을 쏠 수 있는 출력과 마하의 속도로 날아가는 목표물의 특정 부분을 몇 초에서 몇십 초까지 조준할 수 있는 높은 정밀도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무기를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한국이 개발했다는 것은
확실히 전 세계가 놀랄만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해 일본 언론이 기사로 다룬 적이 있으며 해당 기사에 대해 많은 일본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출력적으로 봤을 때 레일건조차 터보 일렉트릭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레이저 대인 병기는 조약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유효한 출력을 내기 위해서는 레일건에 비할 수 없을 만큼의 출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고? 드론이나 무인기 공격용이잖아. 대한미사일 대책이라면 최소 50kW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드론 대책이었나요? 그러고 보니 미군에서도 기지 주변에 민생용 대책으로 삼았군요. 왠지 기초연구 없이 실용화할 것 같네. 일본은 레일건에 대해서는 아직 이야기가 없군요. 한국은 대학이 무기 개발에 관여할 수 있나 보네. 개발할 수 있다면 민생용으로도 응용할 수 있을 테고 말이지. 다른 나라도 저게 보통의 스펙이겠지. 한국이라면 첨단 반도체를 자국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게 보일 것 같아. 일본은 일본 학술회의에서 방위성에 대한 연구는 불참을 강제로 당하고 있으니까요. 중국과의 군사 연구는 괜찮은 모양이지만 말이죠. 아무튼 한국은 저런 조직이 없어서 좋겠어요. 한국은 결국 미국 것을 결국 훔칠 생각만 하는 거냐? 반도국 해군들은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악천후 때도 선박 무선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SF 무기를 상상하는 것보단 원양어선 수준의 무전기를 전 함정에 장착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일본에 대항해 올 무기 같네요. 또 미국 기술을 훔친 거야? 결과적으로는 미군에게 사는 게 더 저렴하겠네. 일단 총알이 떨어질 염려도 없고 비용도 저렴한 고에너지 무기나 레일건은 매력적인 게 맞아. 동시 대처 능력도 올라가니까 말이지. 레이저 전력을 어떻게 하려는 걸까? 미국이 개발했던 것도 실전 배치를 주저한 이유가 사거리와 위력에 비해 너무 큰 전력 소비량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말이지. 소형 원자로라도 탑재하지 않는 한 무리겠지. 저런 기술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완성됐다고 발표해도 항상 실제로는 보지 않는 물건들 뿐이고 말이지. 연구비는 다른 주머니로 들어갈 거고 다른 나라가 완성하면 기술을 이전받고 장비화해서 국산 무기라며 자랑하려는 거지? 한국은 참 재밌네. 일본이 완성하길 기다렸다가 특기인 카피로 가려는 걸까? 그럼 연구개발비도 들지 않을 테니 말이지. 남의 물건이라면 뭐든지 탐내는 생각답네요. 하지만 미국은 동맹국이든 뭐든 고심해서 개발한 무기를 쉽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미국은 한국에 쉽게 도둑 맞을 정도로 어리숙하지 않아. 한국이 노리는 건 일본의 기술이야. 일본의 정보관리는 매우 관대하니까 말이지. 대학과 협력해서 개발을 하다니. 그건 건전하네요. 일본의 경우 공산당이 좌지우지하고 있는 일본 학술회의가 방해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없어요. 해군군함에 레일건을 실어봤자 자폭장치나 전투 해역에서 이탈하기 위한 역방향 추진 조치일 수밖에 없어. 내년쯤이면 완성되었다던가 하는 보도를 볼 수 있을 것 같네. 일본은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조심해야 해. 한국은 주저없이 일본의 기술을 훔쳐갈 테니까. 일본도 레일건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함선에 탑재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기술은 레일건 자체가 아니라 전원에 소용하지. 일본은 어떤 것이든 소형화 기술에는 정평이 나 있는 것 같네. 한국 해군은 일단 훔칠 생각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일본은 주의하길 바라. 재래식 무기조차 제대로 운용할 수 없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야. 항공모함 계획과 동일하게 모형을 나열할 수 있나요? 원자로 탑재 정도의 에너지양이 없으면 실현할 수 없는 무기이고 고밀도 충전 가능한 배터리를 만드는 건가? 조사, 연구, 계획 단계라면 뭐든 말할 수 있어. 국민들이 잊어버릴 때쯤 기술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하면 없었던 일이 되어버릴 거야. 저쪽은 그냥 대학에서도 연구할 수 있네. 일본은 저런 직접적인 연구는 학술회의가 압력을 가해 올 거라서 불가능해질 건데 말이야. 이상으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